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 강의는 최장 비장 초음파 휘폴 피하기입니다. 함정을 피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약간 기본에 충실해서 놓치지 않고 스캔하는 것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기본 스캔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리뷰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장은 좀 깊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됐어요. PPT를 일단 띄워놓으시고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색 화면 공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예, 화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테일 일부를 제외하거나 레트로페리토니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오데넘과 스토마 그리고 콜론에서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발가스에서 소닉 윈도우가 안 좋아집니다. 두오데넘 세컨드 포션에서 스프레닉 하일런까지 이렇게 오브리크하게 장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혈관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넥, 헤드, 바디, 테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SMV 레벨에서 보이는 부위를 이제 넥이라고 하고, 현재 오른쪽은 헤드, 그리고 왼쪽은 바디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와 테일은 vertebral 바디의 레프트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또한 SMV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출된 부위를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헤드의 일부와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그리고 테일, 특히 디스탈 포션은 스캔이 충분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위의 혈관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로 삼아서 찾아가면서 이제 췌장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스프레닉 베인 앞쪽에 놓여진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SMV에 만나서 폴타 베인이 되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넥 부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SMA는 아울타이스 기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쪽이 바디 부위가 되겠고 그 상부에 셀렉 아테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스프레닉 아테리 그리고 커먼 헤파틱 아테리로 나눠지게 되고 커먼 헤파틱 아테리에 이제 에서피시하는 가스트로두오데널 아테리는 헤드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인트라판크레아틱 CVD도 헤드 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내부의 판크레아틱 덕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보통 초음파상에서 전후 직경이 2.8cm 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콤마 세입이 가장 흔한데 소세지나 그리고 덤벨 그리고 올챙이 모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코제네시티는 리버가 같거나 조금 높은 정도이고 나이가 이제 증가할수록 그리고 오비지한 경우에 에코제네시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덕트는 주로 바디에서 관찰이 되고 두 개의 에코젠 라인으로 관찰이 됩니다. 직경이 2mm가 넘는 경우에는 이제 확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스타디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스캔은 트랜스펄스 그리고 롱지튜디널 스캔이 되겠습니다. 테일은 판크레아스 장축이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브리크하게 스캔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테일의 디스탈 포션은 이제 슈파인 포지션에서 일반적인 트랜스펄스 스캔으로 관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프리널 윈도우가 하는 인터코스탈 스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영상은 프로브를 이와 같이 좀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쓸듯이 컴프레션을 해가면서 SMA, SMV를 찾는 것입니다. SMV와 연결되는 스프레닉 베인을 찾아서 그 앞쪽의 바디와 테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SMA 뒤쪽에는 아orta 그리고
SMV 뒤쪽에는 이렇게 IVC가 위치를 합니다. 이것을 기본 영상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상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셀리악 아테리에서 커먼 헤파틱 그리고 스플레닉 아테리가 지시하는 부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헤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헤드는 일반적인 에피가스틱 스캔으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만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컴플레션 하면서 틸팅을 해줘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여기 두 개의 관광 구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트로듀오데널 아테리 뒤쪽에 있는 것은 인트라판크레틱 CDD입니다. 혈류를 띄워서 이제 아테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은 조금 오블릭 스캔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고 이와 같이 스토마 가스에서 이제 디스탈 포션이 충분히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한 이제 환자의 왼쪽 그리고 어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컴프레션을 하면서 지그시 튜팅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위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판크레스 테일을 좀 더 관찰하기 용이한 포지션은 이제 라이트 라테럴 디쿠비투스 포지션을 취해서 이렇게 충분히 양쪽으로 컴프레션을 해주면서 관찰하게 되면은 레프트 키드니가 보이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 스프레닉 하일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테일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스 스캔이 끝나게 되면 롱기절 스캔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혈관의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 혈관의 그 플러그가 위치한 곳에 이제 혈관의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orta에서 기시하는 SMA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판크레스 바디 부위가 되겠고 여기서 환자의 오른쪽으로 좀 더 플러그를 이동하게 되면은 SMV 포탈 레벨 베인 레벨에서 그 넥과 그리고 웅시네트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오른쪽으로 좀 더 플러그를 이동하게 되면은 RVC 위에 놓여진 페트 프로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시행을 해서 스프린을 관찰하면서 스프린을 윈도우로 해서 스프린이 베인 위에 놓여진 판크레스 테일을 디스탈 포션까지 잘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케이스는 이제 바디 부위에서 확장된 이런 광구조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런 이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파클렛 덕트가 되겠습니다. 확장이 많이 되어서 혈관같이 보이는데 보통 스파클렛 덕트가 이제 스토막의 포스테리어 월 레이어나 아니면은 스플래닛 베인과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환자 오른쪽 아래로 틸팅을 해주니까 이와 같은 경계가 불분명한 원코일 스트럭처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판크라틱 헤드 캔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박선우 원장님 케이스인데 셀리악 트렁크 레벨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하이퍼웨크 메스 리전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이제 판크라틱 캔서는 뚜렷하게 메스가 제일 보이지 않고 이런 에코의 변화나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환자의 바디 헤비티스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바울가스나 스카 등에 의해서 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컴프레션입니다. 이제 프로브와 판크레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분히 컴프레션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바울이나 가스를 이렇게 밀어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인스피레이션을 보통 하게 되면 이제 리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손이 위도가 되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너무 오비지한 환자 같은 경우 인스피레이션 하게 되면 판크레스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뒤쪽으로 밀려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인스피레이션을 시키고 배에 힘을 빼게 해서 최대한 컴프레션을 해서 글로브와 판크레스 사이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관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미시티브 포지션은 그래도 슈파인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버가 내려오면서 소닉 윈도우가 되어주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고 엔트로
가스가 fundus로 조금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판크레스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라테랄 데코비투스 포지션에 대해서는 테일을 보는 그런 영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경우, 스토막에 있는 이제 가스등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워터 드링킹을 시켜서 이제 스토막에 있는 가스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물을 채워서 스토막을 윈도우로 해서 테일은 마지막 부위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가서 스트림에 트랜스퍼스 스캔을 하게 되면은 스토막에 있는 가스 때문에 판크레스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컴프레션만 해줘도 이렇게 이제 가스가 밀려나면서 좀 명확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시키면 리버의 레프트 포션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소닉 윈도우가 되어주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이 용이하겠고, 샘 시팅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역시 리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소닉 윈도우가 되어줍니다. 여기서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디스탈 포션의 테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워터 드링킹을 통해서 물로 채워진 스토막을 소닉 윈도우로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는 자세히 관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스캔을 하기도 조금 힘들고 자세도 좀 불편하고 또 이제 비나인인 경우가 많고 병변이 단독적으로 생기는 기보다는 이제 보통 전신질환의 2차적 기범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질환들이 많지도 않고 또 그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적절한 스캔을 해가지고 하고 이제 병변이 어떤 초음파 이상 소견을 가지는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자상 복부에 위치하고 인트라페니토니움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안쪽 면은 비스럴 서피스는 중간에 이제 스플래닉 아테리어 베인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하일런 부위가 있고 키드니와 만나는 부위, 그리고 스토막과 만나는 부위, 그리고 콜론과 만나는 부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이프로그램과 만나는 이런 이제 컨벡스한 서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앞쪽에 리버의 레프트 로 그리고 스토막 그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스 스캔하면 이와 같이 리버, 스토막, 스프린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크레스 테일과 이제 그 하일럼이 접혀져 있고,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판크레스가 스프레닉 베인 위에 놓여져 있는 테일 부위가 하일럼 쪽으로 접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런 하우스트라 마킹을 통해서 가스세도를 관찰해서 콜론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프트 키드니가 주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명확한 이런 판크레스 비슷한 이런 실질들이 보이면은 자세히 보이지 않더라도 판크레스 테일 어느 정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가스세도만 보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모양이 보일 경우에는 콜론 가스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와 형태도 매우 다양한데 이제 보통 신장이나 체중이 커지게 되면은 남성인 경우에 이제 좀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한 12cm 정도의 길이를 보이더라도 건장한 남자의 경우에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일런 쪽이 콘케이브하고 바깥쪽이 컨벡스한 그런 이제 크리센트 타입이 제일 많고, 그 밖에도 인버티드 콤마, 커피빈,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코는 키드니에 비해서는 조금 높고 리버보다는 좀 낮으며 인질한 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에코를 보입니다. 공복 시에 컨벡스 프로브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보통은 슈파인에서 검사를 거의 마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라이트 라테럴 데코비투스 포지션을 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피레이션 조절해서 풀 익스피레이션을 통해서 롱가스에 의한 쇄도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 스캔은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보통 9번째에서 11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미드 혹은 이제 포스테리얼 팩시럴 라인 정도 레벨에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롱지튜디널 트랜스포스 스캔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 스프린을 최대한 관찰하고 보통은 이제 스프레노메가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병변이 의심되거나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롱지튜디널 스캔이나 트랜스포스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이제 앞쪽에 스프린이 보이고 있고 이쪽에는 팟캐스트가 테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리베에서 일부가 가려진다는 것을 감안하고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레스피레이션을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풀 익스피레이션을 통해서 런가스에서 이렇게 가려지는 부위가 없도록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풀 익스피레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스프린을 못 찾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인스피레이션 시켜서 위치를 찾고 호흡을 조절해서 최대한 런가스에 가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래도 볼 상에서는 파일럿 쪽에 이제 헤파틱 그 스프라닉 아테리아 베인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것이 페리페리 쪽으로 이제 라디에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틱한 미전이 하이알롬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혈관이 혹시 아닌지 컬러 도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과 비장은 보통 췌장에서 헤드 위주로 그리고 바디 테일 위주로 2개의 영상을 남기고 스프린에서는 1개의 영상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디 테일을 좀 분리해 가지고 테일은 오브리크로 좀 최대한 관찰하고 보이지 않는 디스탈 포션은 스프린을 윈도우로 볼 때 스프린을 윈도우로 해서 관찰을 하고 최소한 이제 롱지튜디널 스캔 1개 정도는 시행해서 SMV 레벨에서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의 변경이 있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췌장하고 비장 아주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췌장을 볼 때 또 중요한 게 그 피드트의 딜라테이션이 있는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하실 때마다 저도 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도 그냥 뭐 피드를 그 간과하고 할 때 많은데 항상 그 확인하시면서 데이터도 하시는가요? 아니면 좀 늘어나게 되시는지? 피덕트는 이제 안 보이면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바디를 관찰하면 대부분 보입니다.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사이즈가 명확하게 늘어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면 굳이 잴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 또 제 보면 2.2mm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재지는 않고 확장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재고 그 원인이 있는지 헤드 부위를 좀 자세히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조금 그렇게 늘어난 경우도 추가 검사를 하시는가요? 그러면은 이제 매그니피케이션 시켜서 일단 정확하게 진짜 2mm가 넘는지를 먼저 그 보고 진짜 늘어나 있으면은 뭐 팔로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리커멘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즘은 판크레아스 볼 때, 판크레아스 바디나 헤드 볼 때 리니어 프로브를만 좀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니어 프로브가 그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다 커버되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보니까 리니어 프로브로 췌장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조그만 애매모호한 것도 상당히 좀 쉽게 옛날에 GB를 리니어 프로브 보듯이 이제는 판크레아스도 리니어 프로브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뭐 환자가 아주 비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잘 해주셔서 그러면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정례